네, 지금까지 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좋은 공간으로 또 안내를 해드렸고 그분들의 삶을 풍족하고 소위 말하는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간에 대한 운을 알고 또 노력할 줄 알아야 진정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3월 3일, 다가온 이 3월 3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보시고 믿는 마음으로 들으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풍수 채널입니다. 저는 멋지동이고요. 본명은 얼마 전에 개명을 해서 천건호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월 3일, 다가오는 3월 3일에 대한 내용인데 3월 3일이 뭐냐면은 바로 대보름날입니다. 이 대보름날에 대한 전통적인 기록과 더불어서 이걸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150년의 전통을 이어서 수만 명의 운을 바꾸고 또 운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삶에서 운을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네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운이 피어난 자리. 보기만 해도 책이 참 예쁘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편하도록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해서 이번에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봄날 여러분들의 마음, 공간 모든 것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으니 운이 피어난 자리 꼭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행운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대보름날이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바로 상원이라고 우리가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윗상자에다가 으뜸 원자를 써서 상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왜 우리가 상원이다라고 했냐면요. 으뜸이라고 하는 것, 가장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양력설도 지나갔고 또 음력설도 지나갔습니다만은 아직도 1년의 시작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은 바로 이 대보름 때문일 겁니다. 처음 1년이 시작이 돼서 가장 먼저 달이 뜨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름을 큰 대자를 써서 대보름이라고 했고, 상원, 가장 윗단계의 어떤 가장 으뜸되는 시작이다 라고 칭했던 거죠. 그래서 옛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상원날, 우리 대보름날에 뜨는 그 달의 밝기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보여지는 정도, 혹은 뭐 구름을 끼거나 날씨가 어떻거나 이걸 통해서 1년의 해운을 점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음력으로 보자면 가장 으뜸되는 날이니만큼 당연히 풍속도 정말로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재밌는 것들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처용. 보통 고서라든지 풍속서에 보게 되면은 처용이라고 하면은 어떤 나쁜 존재, 귀신, 괴물 등을 상징을 하는데요. 아마 예전 학창시절 때 그 처용가라고 하는 고전 시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처용이 바로 그 처용입니다. 그래서 대보름날이 되면요, 옛날엔 집집마다 그 지프로 된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프로 된 인형 머리에다가 동전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동네 아이들이 막 이제 돌면서, 집집마다 돌면서 처형 주세요, 처형 주세요 하면은요, 어른들이 그렇게 집 인형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이 막 그거는 이제 내가 갖겠다 가지고 막 싸우고 또 이렇게 집 인형을 풀어 헤치면서 그 동전을 막 서로 갖는다고 이렇게 다퉜다라고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풀어 헤치는 것 자체가 처형이라고 하는 그 모양을 어떤 나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깨뜨리고 풀어헤치고 또 그 머리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해의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로서 처용을 인형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부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보름날에는 부럼을 깨먹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설날에 여러분들 드셨던 강정도 좋고요, 견과류도 좋고요. 옛날 손자분들은 주로 뭘 드셨냐라고 한다면은 밤이나 물을 보름날 새벽에 다 그렇게 깨물어 드시면서 애군도 다 부셔버리겠다 라고 하셨던 거죠. 그 다음으로 이 보름날 또 많이 드셨던 거에 대한 음식을 얘기 해보자면은 이명주, 바로 귀발기술입니다. 이명주, 귀를 밝게 한다라고 해서 이명주라고 했고 귀발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대보름날 이렇게 술을 한잔 하면서 늘 좋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셨던 거고요. 그리고 약밥, 찰밥, 이게 참 상당히 많은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책에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약밥이 전해지지 않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약밥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죠. 뭐 어떤 기록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역사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소실돼서 약밥에 대한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존재되고 있는 측면으로만 보자면은 이 약밥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쭉 이어져 왔던 우리 고유의 음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밥을 지어서 맛있게 그렇게 드셔도 좋고요. 찰밥도 기록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나물에 대한 이야기도 볼 수 있는데, 옛날에는 나물도 많지 않다 보니까 미리 말려 놓았던 그 건나물들, 이 건나물들을 버리지 않고 잘 지켰다가 이 보름날 돼서 삶아가지고 그렇게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보름날 또 재밌는 풍습 하나가 바로 답교놀이라고 하는데요. 답교놀이, 바로 다리를 밟고 이제 오가면서 행하는 놀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 대보름날만큼은 그 옛날에는 밤늦게까지 막 돌아다닐 수가 없었죠. 근데 이 대보름날에는 그날만큼은 통행금지를 해제를 하고, 특히 여성분들이, 옛날 말로 할 것 같으면 부녀자들이죠. 이 부녀자들이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한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보름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성분들이 다리를 막 건너갔다 하고 또 밤에 이렇게 막 돌아다님으로 인해서 1년의 애군 자체를 막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답교놀이였습니다. 이렇게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봤고, 현대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적용할 수 있을지 쉽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대보름날 아침에 딱 일어나게 되면은 불엄부터 깨 드시고요. 그 다음에 찰밥을 지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건나물을 삶아가지고 드시든지 아니면 뭐 밥 이렇게 비벼서 드시든지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술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귀발기술을 아침에 드셔도 되고, 못 드시면은 이제 저녁에 그 귀발기술을 명목 삼아서 한잔 하셔도 이 대보름날만큼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대보름날만큼은 이 여성분들끼리 3, 4, 5 모이셔가지고 한잔 하시고 또 즐겁게 늦게까지 또 시간을 잘 보내신다면은 다 같이 1년의 애군을 막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집에 의미 없는 그런 풍수소품들도 바꿔야 될 것들, 이날만큼은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시고 바로 싹 정리를 하고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날 떠오르는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겁니다. 소원을 비는 거, 그냥 단순히 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을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소원을 빌고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죠. 최고의 자기계발서 중에 하나인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그런 무의식 작용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늘 연습을 한 사람들이 정말로 큰 부자, 미국 역사에 있어서 큼직한 사람들이 다 그걸 실천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늘 소원하지만은 아마 그 소원을 진짜 구체적으로, 진짜 간절하게, 진짜 눈을 감지만은 또렷하게 딱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만큼 선명하게 이미지를 만드시는 분은 없을 건데, 이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령 보름달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다라고 해도 구름에 가렸을 뿐 그날의 보름달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구름에 가려졌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셔서 달을 한번 바라보고 또 눈을 감고 여러분들의 그 한 해 소원을 간절하게 염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보름날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또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해 봤습니다. 이 대보름날 잘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 뜻하시는 모든 소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15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명, 그리고 동명 풍수지리 학회에서 드디어 풍수 인테리어 공간 지도사 2급 자격증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시중에 있는 흔한 풍수 인테리어와는 완전히 격이 다른 풍수 인테리어 자격증,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만 모아놓은 그 자격증 과정을 개설했으니, 여러분들도 저희 회사 동명을 통해서 전통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가는 과정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한번 사이트 돌아보시고,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